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문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있고, 또 최근에 연구재단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 한국형 알파 H 프로젝트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혁신도전 R&D 특별위원회도 설립이 돼 있고, 또 혁신도전형에 특화된 R&D 사업군을 만들고, 또 관련된 혁신법을 개정하는 걸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혁신도전 R&D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매크로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실제 현장의 연구 과제, 기획, 선정, 평가, 관리하는 제도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참 자리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포장만 계속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이 어렵지 않았나. 파급 효과가 크려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이 결정하고 학연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이원화된 이런 좀 얄궂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혁신도전형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좋은 PM이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도 있고요. 혁신도전형 R&D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개념을 정립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우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선 이거는 반드시 5년 내로 또는 10년 내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시해서 그 문제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것은 부처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공하는 하나의 그 패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개정을 해줘야 된다. DARPA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이 기관에 소속되는 이른바 PM들은 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됩니다. 임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각 부처마다 이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관리 툴이 다 달랐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연구자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고 이런 규정들이 너무 달라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정책에 따른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그 연구개발 과제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한 법입니다. 표준형 R&D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향성이긴 하지만 도리어 기존에 있는 룰과는 좀 다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에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제 취하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도에 대한 변화는 그냥 정책에 있는 내용을 또 기존과 같이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작동이 되지 않았던 특히 이제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제도화함으로써 거시적인 이 큰 틀에서는 감사가 정책과 제도 사이에 영향을 좀 미침으로써 연구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 여기서 좀 끄집어내는 게 이 감사를 통한 환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저도 감사 사안들 특히 정책과 제도의 환류를 위해서 좀 제도 개선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에서도 실패를 윈윈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에 안착되거나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낸 사례는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공지향적이고 성과주의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가치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 우리가 성공의 원칙으로 여겼던 것들, 성공 모델로 여겼던 것에 한계에 봉착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혁신하라라는 과제들을 줍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확실한 옵션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간극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실패에서 얼마나 제대로 배웠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실패 역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패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기존의 연구 관리 체계가 가진 관점과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전 혁신적 R&D라는 사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과 과제 하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의사결정을 해간 사례들에서 더 많은 실패로부터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어떤 최종적인 과정에서 결과평가의 과정에서만 실패를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수행 과정, 그리고 연구를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TRL 레벨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뭐 연구 혁신원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이 곧 공무원이 되는,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과제 협약이 실제 어떠한 혁신과 도전을 실제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부처나 전문기관이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과제를 받은 연구개발 기관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되면 충분히 저희가 전환해 갈 수 있다. 별도의 툴, 아까 참고할 만한 사안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제 평가나 사업 평가를 사실상에 이제 감사하고 연동시키는 큰 틀에서의 개선 작업이 있어야만 저는 선제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 실패이지만 좀 연구자의 어떤 전 세계 주기에서 이러한 실패의 궤적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자의 성장의 관점에서 그 실패를 들여다보게 하는 어떤 시각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혁신을 달성했는가의 측면에서 성공의 실패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체 내지는 뭐 기관 내에서 분리해서 관련된 해결 방안들을 찾지 않으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화, 그 문화가 실패를 두려움을 조성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 투자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경쟁형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했을 때 좀 더 베네핏이 갈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